무대 위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12살 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산천초목 12,000봉.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음악회장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3년 전 죽은 아들이 어머니께 불러드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다. 오후 3시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차를 타거나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미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한 곳을 향했습니다. 이모의 꽃집이었습니다. 이모, 다녀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꽃향기가 미나를 감싸았습니다. 정은이는 카운터에서 장미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은희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꽃만큼이나 깔끔했습니다. 미나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제 노래 칭찬하셨어요. 은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방과 후 일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배달 있어요? 응, 하나 있어. 공동묘지 관리사무소로 가야 하는데 미나가 갈 수 있겠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꽃다발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국화 화분이었습니다. 은희는 리본을 묶으며 조심스럽게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해지기 전에 꼭 돌아오고. 미나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안고 꽃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15분을 가자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단풍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화분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미나는 묘지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떤 곳에는 꽃이 놓여 있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묘비 앞에서 미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최재훈.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묘비는 다른 것들보다 깔끔했고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듯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묘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미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미나는 몇 분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묘비에 새겨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저녁을 먹으며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최재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을 뜨던 국자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오늘 묘지에서 봤어요.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아서요. 은희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나야, 그냥 지나가다 본 거지?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나는 은희가 거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보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은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재훈.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고모는 그 이름을 듣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고모는 울고 있었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 이름의 비밀을. 일주일 후 미나는 학교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자선음악회 참가 학생 모집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 지원할 거야? 친구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해볼까봐.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음악회 오디션 볼래요. 은희는 꽃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자선음악회? 최 회장님 댁에서 주최하는. 은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진우 회장. 언니의 사랑을 짓밟았던 사람. 재훈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 이모, 제발요. 정말 나가고 싶어요. 미나의 간절한 눈빛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꿈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미나의 순서가 왔습니다. 준비됐니? 시작해도 좋아. 미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맑은 목소리가 음악실을 채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강미나 학생 합격입니다. 미나는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모, 붙었어요. 정말? 우리 미나 대단한데. 은희는 미나를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13년 만에 그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언니와 재훈이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미나가 무대에 서요. 은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미나는 독창 파트를 맡았습니다. 미나야, 너 레슨 받니? 아니요. 그냥 혼자 불러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나. 연습 후 집으로 가는 길, 미나는 일부러 묘지를 지나갔습니다. 최재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음악회에 나가요. 응원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나는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음악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참관석 예약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며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나의 무대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음악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미나는 친구들과 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유리 건물에 압도됐습니다. 애들아, 대기실로 먼저 가자. 선생님이 앞장섰습니다. 미나는 복도 벽면의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고 최재훈 추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훈. 묘지에서 본 그 이름.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미나야, 뭐해? 빨리 와. 수진이의 목소리에 미나는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자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미나는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고인은 음악을 사랑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 학생 뭐하니?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최재훈 선생님 사진이구나. 이 음악회를 시작하신 분의 아드님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주최자가 최재훈의 부모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미나가 물었습니다. 이모, 이 음악회가 최재훈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한 거래요. 은희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미나야, 그걸 어떻게? 오늘 건물에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은희는 한참을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미나야, 그 사람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꽃 배달이 왔습니다. 잠깐만, 미나야.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달이 끝났지만 은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저녁 먹자. 미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미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최재훈.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음악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나는 흰색 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한 달간 저축해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미나야, 드레스 다 다렸어. 고마워요, 이모. 긴장되니? 조금요. 근데 이모, 내일 꼭 오실 거죠? 당연하지. 은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13년 만에 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악보를 꺼내 가사를 읊었습니다. 문득 최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제가 잘 부를게요.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밥, 계란찜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모도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나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은희가 지퍼를 올리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진짜 공주님 같다. 오후 1시 두 사람은 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모는 관객석으로 갈게. 네. 나중에 봐요. 미나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다시 그 사진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저씨 좋아하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작게 속삭인 뒤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제13회 자선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악회는 고 최재훈님을 추모하며 마련되었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합창이 먼저 시작됐고 이어서 각 학교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미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미나 학생, 준비됐죠? 네. 미나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부셨습니다. 300명이 넘는 관객. 어딘가에 은희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훈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반주가 시작되려는 순간 미나는 반주자를 멈췄습니다. 무반주로 부르고 싶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는 오직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고.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산천초목 12,000봉. 미나의 맑은 목소리가 음악회장을 채웠습니다. 무반주였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300명 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객석 앞줄 최진우 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 노래.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훈이 어머니께 자주 불러드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미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진행 요원이 말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났습니다. 로비에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미나는 은희를 찾았습니다. 이모. 미나야, 정말 대단했어. 은희가 미나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부께서 강미나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요? 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와 은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나 학생, 오늘 노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이모가 가르쳐 주셨어요. 부인의 시선이 은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부인의 시선이 미나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펜던트. 가느는 체인에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훈에게 물려주셨던 가문이 반지였습니다. 저 펜던트.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미나를 가리켰습니다. 어디서 난 거니? 이거요? 고모가 주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래요. 부인이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이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저 반지. 재훈이 반지예요. 회장은 은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은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은희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13년간 숨겨왔던 비밀. 이 아이는 최재훈 씨의 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은 채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빈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인은 흐느끼고 있었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만졌습니다. 이모, 무슨 말이에요? 은희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제발 설명해 주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은희 씨, 우리 아들과 당신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재훈 씨의 연인이 아닙니다. 제 언니가 재훈 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언니? 네. 정수진. 제 언니 이름입니다.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재훈이 의대 1학년 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재훈 씨는 언니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 언니가 임신을 알았습니다. 재훈 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재훈 씨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당직 중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미나가 물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는 재훈 씨 부고를 듣고 충격받아 조산했어요. 미나를 낳고 사흘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쓰러질 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죽인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은희 이모는 저를.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미나를 잘 키워달라고. 은희가 미나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서재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 99.9% 일치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은희 씨, 미나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는 제가 키웁니다. 언니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미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미나를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나가 원한다면요. 그날 밤 은희는 미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꽃집 2층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나야, 이게 내 엄마야. 사진 속 아름다운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나요? 너무 사랑했어. 내 이름도 엄마가 지었어. 미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젊은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 최재훈이야. 제가 본 그 사진. 응. 아빠는 의사였지만 진짜 꿈은 음악이었어. 미나는 아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모,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 네. 제 가족이잖아요. 은희는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두 사람은 회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회장 부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미나야.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맞으시죠? 그래, 미나야. 부인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회장도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인이 준비한 다과를 먹었습니다. 미나야, 배고프지? 부인은 케이크를 잘라주었습니다. 회장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정은희 씨, 고맙습니다. 미나를 잘 키워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훈이 이름으로요. 재단이요? 음악을 사랑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당신이 함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희는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나요? 그럼 우리 미나가 재단의 첫 홍보대사가 되어주겠니? 네. 좋아요. 회장은 미나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작곡한 곡이야. 완성하지 못했지만. 미나는 악보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이에게였습니다. 이 곡은 내 엄마를 위해 쓴 거란다.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곡을 완성해도 될까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아빠의 마음을 이어서 완성하고 싶어요. 회장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회장이 미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미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아빠의 꿈을 이루면 돼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서 미나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미나야,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재훈 음악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문화회관 소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앞에는 재훈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아빠의 곡을 완성해서 연주할 거예요. 지난 석 달 동안 미나는 매주 회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재에서 아빠의 미완성곡을 조금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13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사랑했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손녀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고 최재훈 씨가 작곡하신 곡을 손녀인 최미나 학생이 완성하여 처음으로 연주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나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회장 부부와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쓴 부분과 미나가 완성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의 피아노 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 부부는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재훈의 꿈이 손녀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재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나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 곡 연주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부인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훈아, 엄마도 미안해. 이제 우리는 미나를 만났어. 은희가 말했습니다. 재훈 오빠, 언니가 오빠를 많이 사랑했어요. 이제 미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을 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나야, 다음 주 놀이공원 갈까? 정말요? 좋아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우리 모두 아빠를 사랑해요. 미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 이어집니다. 후회는 용서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봄밤의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